네, 안녕하세요. 갬부주식 티브입니다. 오늘은 저 하이브 천지를 먹다. 지금 사는 게 맞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브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SM하고 하이브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사실 이렇게 종목 관련돼 갖고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좀 재미있어 갖고 얘기가 여러분들도 이제 요새 보면서 이제 SM하고 카카오하고 지금 하이브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신데 이게 어떤 서로 간에 이제 효과가 있고 지금 안에서의 암투가 있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 갖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지금 마음속에 새기는 나의 다짐은 이거는 꼭 한번 좀 읽어보세요, 다들. 그래서 좀 저장해 놓고 한 번씩 좀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은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사행성 방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매수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안전한 건 여러분 인덱스 ETF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거나 좀 투자 기간이 5년 이하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인덱스 ETF를 90% 이상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의 금액으로 5년 이상 주식시장을 좀 경험을 해보고 인덱스 ETF와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률 차이를 좀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의 고민을 좀 심도 깊게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투자의 제1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기반을 좀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하이브 천지를 먹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이수만 씨가 이제 창립한 SM이라는 회사, 그죠? 대단한 회사였죠,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 43살인데 제가 중학교 때 H.O.T가 나왔었어요. 그때 그 H.O.T가 딱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은퇴를 하고 나서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백 그 구간이라고 할까요? 그 공백에 대한 공허함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한 방에 채워주게 된 그 역대 유례 없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이야 뭐 이제 사람들이 여러 아이돌을 좋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다양성을 존중을 하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뭐 제가 만약에 이제 뭐 H.O.T를 좋아하는데 잭스키스도 좋아한다 이러면은 거의 뭐 반에서 진짜 남자 반이든 여자 반이든 왕따를 당할 정도의 정말 전 옛날에 사실 잭스키스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갖고 테이프로 사서 이렇게 듣고 막 그랬었는데 몰래 들었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는 진짜 99%가 H.O.T 팬들이었기 때문에 잭스키스 얘기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한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라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회사죠, 사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든가 동방신기라든가 슈퍼주니어라든가 보아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소녀시대, 그죠? 뭐 레드벨벳 여러 그룹들이 이제 에스파도 있고요. 대단한 인물 같아요.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문제의 발단이 뭐였냐면 이수만이 개인 회사 중에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수만이 항상 총괄 프로듀싱을 하니까 모든 작업물에 대해서 그 총괄 프로듀싱을 하면서 영업이익의 6%도 아니고 SM에서 나오는 총 매출의 6%를 수수료로 가져간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이 최대 뭐 주주긴 하지만은 지분 자체가 20%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 19점 몇 프로 갖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80%의 주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뭐 이수만이 SM 매출의 6%를 그냥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주식회사예요? 개인 회사지. 근데 왜 그런 개인 회사의 80%의
일반 주주를 두고 있는 겁니까? 그 주주들한테 다 주식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사가 이제 SM의 지분 1.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SM 안에 있는 이사 경영진들하고 편을 먹었어요. 편을 먹고 이수만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주총회에 이제 감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뭐 콘서트 기획을 하고 막 굿즈 사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수만의 그 가족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연계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수만의 입지가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수만이 결국에는 이제 회장직을 포기를 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한테 내가 니네한테 회사 팔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한테 회사가 팔리게 되면은 3월 23일인가 22일인가 그때쯤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이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주주들한테는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왜? 없던 주식을 만들어내게 되니까는 이 없던 주식을 만들어내고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한대요. 그러면은 한 카카오한테 그러니까 이 회사를 담보로 해갖고 이 회사 안에서 갑자기 그냥 지금 시세로는 한 2,600억 정도에 달하는 돈을 그냥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가고 카카오한테 주는 거예요. 어? 카카오한테 주는 거야. 카카오가 그걸 인수를 하고 이게 사실 뭐 참 이게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참 아직도 이제 금융 쪽에 있어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전혀 뭐 이슈도 되지 않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단타를 많이 쳐서 그래요. 이 주식도 샀다가 저 주식도 샀다가 막 이 사실 유상증자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굉장히 좀 세게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실 좀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 북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의 문제보다는 이런 그 기업의 대주주들에 있어서의 정말 옳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이런 회사를 사고 팔고 장난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살라고 했었어요. 살라고 해갖고 근데 문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얘기를 잘못 드렸네요. 이거는 이수만의 의지가 아니에요. 카카오한테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 주고 전환사채 주려고 그랬던 거는 이수만의 의지가 아니에요. 저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사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카카오한테 양도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수만이 대주주고 지금 이수만이 지분을 한 19% 정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SM의 지분의 한 9% 정도로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두 개 합치면 한 거의 30%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카카오 손을 들어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유상증자까지 해야 되고 갑자기 지금 나머지 80%의 주주들은 저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갖고 한 2,600억 정도가 그냥 손해를 보게 되니까는 그 2,600억 원어치만큼 80%가 갖고 있던 주식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80%의 주주들의 주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카카오가 지분을 9% 정도를 그냥 공짜로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3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붙었어도 이수만 씨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수만 씨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여태까지 했던 대로 통상적으로 이수만이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 통해 갖고 SM 매출의 6%를 계속 수수료 또 가져갔겠죠. 그죠? 그럼 영업이 계속 그만큼 빵꾸가 나는 거고. 저는 그것도 이 두 가지 경우도 별로 좋은 그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마에 써 있는 부분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수만이 결국에 하이브하고 쇼부를 쳤죠. 방시혁하고 쇼부를 쳐갖고 어? 자신의 지분의 14.8%를 주당 12만 원에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 밑에도 써놨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시혁이 결국에 SM을 4,230억 주고 샀다는 거예요. 싸게 산 거죠. 물론 지분의 14.4%에서 이제 대주주가 돼갖고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됐지만은, 어쨌든 4,200억 주 연매출이 6천억짜리 기업을 결국에는 이제 지분 14.8%에 그냥 4,230억 주고 엄청 싸게 산 거예요. 대박 난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9%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만약에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주면 방시혁은 지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카카오가 결국에는 저 삼자배정 유상 증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방시혁은 12만 원 주고 샀는데, 저 삼자배성 유상증자가 얼마에 일어나게 되냐면은 9만 1,000원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9만 1,000원까지만 떨어질까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가 1,000억이 넘는 단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이브 국민연금이 그냥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 정말 진짜 국내 최대 거대 엔터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승리할 거다.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뭐 주가 시장도 되게 안 좋고, 사실 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그렇다고 카카오가 사실 지금 정권이랑 그렇게 뭐 막역한 사이도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좀 보수 정권 쪽하고는 그렇게 뭐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과연 저 카카오가 유상증자하는 거에 손을 들어줄까? 저는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9% 정도에 되는 지분이 방시혁한테 올 텐데, 그러면은 지금 방시혁이 15% 들고 있고 이수만이야 4%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합쳐갖고 한 19% 정도 될 거고, 국민연금이 한 9% 정도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2, 3% 정도만 지분 확보해갖고 한 3분의 1 정도 그냥 딱 먹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결국에는 SM을 먹을 거다. SM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SM 사야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M은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이제 초만 해도 SM이 한 7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7만 원 정도 했었는데,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제 21년도에 SM의 재무제표로 보면 매출액이 이제 7,160억이, 16억이에요. 7,016억. 그럼 7,016억에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자고요. 뭐 완벽하게 저렇게 갖고 가진 않았겠죠. 저렇게 완벽하게 가지고 가진 않았겠지만, 저 매출액에서 만약에 6%를 라이크 기획이 그냥 수수료 가져갔다 그러면, 그냥 영업이익에서 한마디로 420억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420억을 저 영업이익 675억에다가 더하면은 한 1020억 나오거든요. 1020억 정도면은 원래 SM이라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15.6%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냥 갑자기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대주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좀 프로듀싱하고 뭐 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그 영업이익의 6%도 아니고 수수료를 매출액의 6%의 수수료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제가 아까 전에 단순 계산으로 대충 해보니까 9.6%까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SM이라는 전체 회사의 영업이익의 38% 정도가 이수만 개인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회사예요? 개인 회사예요? 아니 나머지 80%의 그 소액주주들이나 뭐 임원들도 있겠지만, 엄연히 이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SM에 우리 세금이 9점 몇 프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세금을 쓰는 SM이라는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총괄 디렉터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회사를 차려놓고, 개인 회사에다가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회사에서 SM의 매출액의 6%를 그냥 수수료로 그냥 갖고 간다. 뭐 깡패예요?
깡패야 이게 뭐야?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이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이기게 되면 2,600억 SM 먹는 거고 하이브가 이기면 4,200억 SM 먹는 거예요.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당연히 하이브가 먹는 게 낫죠. 왜냐면은 하이브는 어쨌든 간에 이수만의 주식을 양도로 받았기 때문에 얘네는 유상증자를 뭐 나중에는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유상증자를 할 계획은 없을 거예요. 왜? 유상증자 할 일이 없잖아요. 어쨌든 돈 주고 사버렸으니까 그냥. 근데 카카오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 공시를 해버려고 지금 기업 공시가 돼 있어요. 2월 7일 날인가 기업 공시가 나와 있는데 그 기업 공시에다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3차 배송 유상증자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해갖고, 하이브로 저 SM을 먹겠다. 그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카카오의 방법은 너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하이브처럼 그냥 돈 주고 사고 나중에 가서 좀 문제 안 생기게 좀 뒤에 가서 좀 하든가. 이거 너무 대놓고서 그냥 주주들을 엿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38% 영업이익이 그냥 뭐 보전이 된다고 하면은 SM 주가가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50%의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사실 영업이익이 지금 오른 거 대비해서도 더 오른 상태예요. 물론 뭐 그동안에 뭐 기업 가치가 뭐 저평가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그리고 지금 뭐 SM이 지금 한 11만 2천 원, 3천 원 지금 오늘자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브는 어쨌든 간에 12만 원 주고 산 거고 그죠? 그럼 그거 12만 원을 넘어간다는 부분부터는 모험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SM을 지금 사는 거는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 굳이 나중에 좀 이제 뭐 몇 달 지나고 나서 SM의 그 지금 막 올라가는 이 테마의 열기가 다 식고 남들이 이제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을 때 만약에 SM이 뭐 다시 한 7만 원까지 눌린다 좀 그 근방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사 보면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저라면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SM 지금 갖고 있지도 않고요. 원래는 엔터 관련된 ETF로 좀 살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SM 그 이슈가 나오게 돼서 제가 사지를 못했어요. 사지를 못해갖고 좀 SM 못 사서 좀 아쉽다 제가 생각은 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미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보고 사면 되겠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하는 게 그림상 제일 좋을 거고 주주들한테도 괜찮을 거고 말 안 나오고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 일을 계기로 그 온라인 운영 자산이 보여준 행동주의를 좀 계기로 좀 이 기업들이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정신을 차린다기보다는 기업의 대주주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기 맘대로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구속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이제 위협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주의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좀 뭐 기업 사냥꾼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고서야 좀 정당한 방법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면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회장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구속당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면은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제 한국이 계속 변하고 있구나. 대주주들이 많이 안 해먹네 이제. 그러면 대주주들이 못 해먹으면은 대주주들이 결국에 배당금을 늘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막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라이크 기획이 수수료를 6%씩 가져갔다는 거, 매출이 6%씩 가져갔다는 거는 이 영업이익의 38% 정도를 배당을 혼자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말로 여기서 배당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잖아요. 배당이잖아요 이게 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자기 혼자서 다 먹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은 배당 얼마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SM 지금 배당이 0.2%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주가로 대비해서. 그러면 이 주가도 내가 보니까 이건 어저께 거야. 또 FN 가이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어저께자로 한 거라서 지금 배당 수익률 아마 0.1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수수료로 이만큼을 매년 이렇게 총 매출에서 6%나 가지고 갔는데
배당이 되겠냐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수만 개인 회사인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국민연금에 10%의 지분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에서는 이런 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안 하면은 앞으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계속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될 거고 기업 이미지는 안 좋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기업들이 마지막 가서는 눈치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계속 나오게 됨으로써 좀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정화작용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SM을 산다는 거는 지금은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좀 그 주가를 좀 보다가 좀 많이 눌리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하이브 이게 하이브 차트거든요. 하이브 차트인데 하이브도 참 어마어마했었죠, 그죠? 어마어마했었어요. 이제 저희 와이프는 BTS 팬이고 저는 뉴진스의 팬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하이브 주식을 10주를 갖고 있고 저는 13주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21만 원대 이때쯤에 샀죠. 21만 원대 사갖고 이걸 안 팔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는 했었거든요.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반은 파는 게 어때?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들고 있겠대요. 죽을 때까지 들고 있다 그러고 이쯤에 오니까 후회하더라고. 근데 뭐 저희 와이프나 저나 이제 그 주식 안 팔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제가 원하는 수익까지 안 올라오면 절대 팔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언젠가는 하이브가 100만 원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그 정도 금방이 오기 전까지는 과연 팔까 모르죠. 또 이제 막 진짜 막 갑자기 막 뭐 한 한두 달 사이에 막 50만 원, 60만 원 가고서 막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팔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팔 생각이 없습니다. 막 단기 급등으로 막 100% 나오고 150% 나오고 그럼 저도 당연히 팔겠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하이브는 한 21선에서 많이 좀 떠 있어요. 오늘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이럴 때는 살 필요 없어요. 주식은 어떨 때 사는 거냐? 이 21선에서 찔퍽할 때 이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내려갈 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이브가 굉장히 센 게 뭐냐면은 벌써 지금 최저점에서 100%가 올라갔잖아요. 100%가 올라갔는데 21선을 안 건드리면서 계속 올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건드려도 그 다음날 바로 복구시켜버리고 막 여기 눌렸다가도 막 지금 올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이브가 이름 굉장히 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기적으로 이제 내가 주식을 사야 될 때는 21선을 많이 봐요. 21선 계속 위에서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힘이 센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21선쯤 근처가 되면은 자기 투자금의 한 0.5% 정도? 만약에 뭐 한 내가 한 1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사갖고 진짜 그냥 장기 투자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하이브의 미래를 보고 사실 주식을 샀기 때문에 저는 이때쯤 샀었어요. 아마 이때쯤 샀을 거예요. 제가 이때 눌릴 때쯤 해갖고 한 16만 6천 원 정도인가 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매물대가 아직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있을 때 분명 이때 사람들이 많이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샀을 때가 거래대금이 이제 터질 때 이때쯤이니까 요때쯤에 이제 눌릴 때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샀다가 한번 빠져요. 한번 빠지고 나서 이때쯤 다시 올라갈 때쯤 되니까는 또 사죠, 사람들이. 그죠? 그럼 이때 두 번 여기서 처음 물리고 두 번째 여기서 물린 거예요. 그다음 어디서 물렸냐, 사람들이. 여기 훅 떨어질 때 여기 이쯤에서 엄청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쯤에서 물렸다가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면 사실 여기서 산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지 지금. 그렇죠? 여기서 산 사람은 거의 한 75% 정도 손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몰빵하지 마시고 그냥 한두 주 정도 사놓고 그냥 보세요. 보다가 더 떨어져? 30% 40% 떨어져? 그럼 뭐 한 주 더 사보고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작은 금액을 집어넣고 조금씩 물타기를 해야지. 막 1,000만 원 집어넣고 2,000만 원 집어넣고 3,000만 원 집어넣고 그게 무슨 물타기고 도박하는 거지 그게. 그죠?
근데 가급적이면 이런 차트에서는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세요. 차트가 이렇게 변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불타기를 하세요. 불타기. 여기서 한 주 사봤다가 여기서 한 주 사봤다가 여기서 한 주 이게 눌릴 때 있죠. 눌릴 때. 요 눌릴 때. 요럴 때 한 주씩만 사보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뭐 내가 한 100만 원 사겠다 그러면은 한 5주 6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한 7주는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 확 올랐는데 여기서 사봐. 몇 주 살 수 있어? 4주밖에 못 사요. 100만 원 갖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좀 하이브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사보고 싶다. 투자금에 그래도 뭐 몇 프로 정도 사보고 싶다고 하셔도 20일 눌릴 때 한 주씩만 사보세요. 한 주씩만. 이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은 뭐 문제돼 갖고서 하이브가 갑자기 그냥 폭락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 지금 카카오 폭락하고 있죠. 그죠? 카카오가 폭락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은 하이브가 매수가 여론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 SM에 그죠? 카카오가 먹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실망 매물이 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는 조금 이제 눌렸을 때 혹시라도 이제 하이브의 안 좋은 이제 뭐 SM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서로 결정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3월 달에 주주총회 할 때 결정이 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아직도 한 달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카카오가 갑자기 또 다른 지원군을 갖고 오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서 하이브에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될 때 한 주 정도 매수해봐라. 그때쯤 되면 21선 근처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 보세요. 신용장고 다 털렸잖아요 지금. 이 신용장고 다 털리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최저점에서 신용장고가 털리지 않아요. 최저점에서 신용장고가 안 털리고 어디서 신용장고가 다 털리냐면은 최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올라가는 한 두 세 달 그때쯤에 신용장고가 다 털리는 거예요. 왜? 여기선 못 팔어 무서워서 여기선 무서워서 못 파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올라가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게 내려가는 거에 절망감을 느끼는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데 기쁨을 1을 느끼잖아요. 똑같은 돈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3 정도의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그 슬픈 감정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슬픈 감정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죠? 이때 막 진짜 뭐 거의 30, 40, 50에 달하는 마이너스에 달하는 마이너스 30, 40, 50에 달하는 깊은 감정을 느끼다가 여기서 3, 4, 5, 6, 7, 8 이런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그 기쁨을 다시 마이너스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여기서 참고 있으면 언젠간 다시 일로 올라가지만 밑으로 갔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 밑으로 가는 걸 못 버텨요. 그 못 버틴 이유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려갈 때 느끼는 그 감정이랑 올라갈 때 느끼는 감정이 똑같은 조건에 동일화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내려갈 때 느끼는 만약에 10,000원이 내려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감정을 느끼는데 10,000원이 올라가면은 플러스 1의 감정밖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갈 때 다 팔아버리는 거야. 무서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왜 팔어? 그래서 주식이 고통의 사업인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고 98%의 고통을 견디고 정말 나머지 그 2%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잘 하는 사람, 잘 버티는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거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후자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자기의 감정만 무너질 뿐입니다.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원래 그 거래 수량은 잘 안 봐요. 수량은 잘 안 보고 거래 대금을 많이 보는데 거래 대금 지금 오늘 확 올라갔죠, 그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단기 급등 나오고 나서 단기 급등 요런 데 있잖아요. 단기 급등 이렇게 나오고 나서 갑자기 좀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지금 구간이야. 그리고
이 4차 매물대 사람들이랑 3차 매물대 사람들이 지금 이쯤 오면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팔고 나갈 거라고. 왜? 이때 산 사람들은 내가 이미 수익이 났고, 여기까지 개고생했다가 이미 수익이 났으니까 이제 나 2, 30% 먹었어. 3, 40% 먹었어. 여기 뭐 14만 원에 산 사람은 지금 한 60% 먹었을 거야. 60%까지는 못 먹겠구나. 14만 원에 산 사람이 뭐 지금 7만 원 더 올라간 거니까는 한 50% 먹었겠네. 그죠? 이 사람들은 뭐 여기서 나가도 솔직히 상관없죠. 50% 넘어갔는데. 그죠? 근데 3차 매물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내가 지금 한 10% 20% 정도 손해는 보긴 했지만 이게 언젠가 또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자 그러면서 3차 매물대 사람이랑 4차 매물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다 나갈 거란 말이에요. 차트를 보는 건요, 여러분. 차트가 무슨 기술적 분석이고 이런 말 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4차 매물대 사람들은 수익이 났으니까 팔 거고 3차 매물대 사람들은 손해를 덜 보고 싶으니까 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못 팔어. 이 사람들도 아직 못 팔아요. 이 사람들은 못 팔아야지. 왜? 아직 손해가 많이 났잖아. 사람이 손해가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팔아요. 보통 심리상. 근데 3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못 건드린대요.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제가 이거 심리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러니까 손실이 30% 이상이 나게 되면은 사람이 손절을 못 누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1차 매물대 있는 사람들하고 2차 매물대 있는 사람들은 아직 손절을 못 눌러요. 이 사람들 아직 못 누른다고.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아무리 간다고 한들 여기서 진짜 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서 뭐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솔직히 말해갖고 금방 못 가요. 여기까지 천천히 갈 거란 말이에요. 가다가 한번 눌릴 수도 있고 몇 번을 더 누를 수도 있고 재수없으면 이거 깨지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지 말아라.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짜 0.5%만 사갖고 장기 투자하시다가 내가 또 그 안에 또 돈도 벌 거고 뭐 알바하셔서 돈 좀 더 버시고 나서 운 좋게 뭐 여기서 더 떨어졌어. 그럼 또 사시면 되잖아. 한 주씩 한 주씩 한 주씩 사도 100번 사면 100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또 올지 어떻게 알고 여기서 들어와 갖고서 막 그렇게 몇 천만 원씩 질러대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은 한두 번은 먹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로 해야죠,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그 한두 번 그 단타로 먹은 게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한테 도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몰빵하지 마시고 대출 받아오지 마세요. 천천히 사십시오. 천천히. 그래서 지금은 뭐 SM은 저는 아예 그냥 배제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는 20일 근처 한번 눌려보면은 한 주 정도 사보고 보초 세워보는 거죠. 보초 세워보고 이게 또 올라? 또 올라 그러면은 갑자기 확 오를 때 사지 마시고 또 21선 달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한번 사보시고 그러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하이브에 장기 투자하는 이유인데 뭐 저는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한 5%를 샀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 원래 투자금이 5% 정도 샀는데 저는 SM 얘기가 나오기 전에서 하이브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솔직히 갑자기 SM을 뭐 인수한다 이런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제가 하이브 사는 이유가 있으면 그냥 하이브에 장기 투자하는 이유 중에 그냥 하나로 이제 들어왔을 뿐이고 원래 저는 하이브로 왜 샀냐면은 미니지라는 사람 때문에 샀어요, 사실. 그러니까 BTS가 방시혁이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아메리칸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유튜브를 틀었는데 유진스라는 걸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지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컨셉을 가진 진짜 그 청순 가련형의 애들이 나오는데 잘해. 얼굴도 이뻐. 어려 또. 어리다는 거는 좋은 게 뭐냐면은 오래 해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 거의 최대 장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오래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왜 그래서 애들을 다 고등학교 때부터 키우겠어요. 성인 돼 갖고서 더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걸그룹이야? 그러면 찾아봤더니 하이브에서 나온 거야. 아니 하이브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애들을 만들었어라고 봤는데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이돌 컨셉 장인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죠, 그죠? 원래 SM 출신이에요. SM에 2002년도에 입사해갖고
굉장히 많은 걸그룹들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뭐 걸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보이그룹들도 많이 성공을 시켰죠. 샤이니도 그렇고 소녀시대, 뭐 레드벨벳, FX. 제가 알기로는 아마 FX가 미니진이 진짜 추구하던 그 컨셉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컨셉이긴 한데 미니진이 그 난해한 컨셉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뭐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많이 보완하고 보완해서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탄생시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로 등록을 해갖고 경영권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SM이 굉장히 크게 부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왜? 미니진이 결국에는 SM도 컨셉을 잡을 거고 하이브도 같이 컨셉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SM에서 뭐 걸그룹 에스파가 있긴 하지만 레드벨벳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은 명성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죠? 블랙핑크한테 다 뺏겼잖아요. YG에 다 뺏겼고 JYP도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솔직히. 트와이스도 못 따라가고 있지도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사실 대기업 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SM은 정말 대기업 발로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뭐 소녀시대라든지 샤이니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보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제 끌어주니까는 그나마 에스파라는 그룹이 버티고 있는 거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에스파라는 그룹이 그냥 다른 기획사 뭐 소위 말하는 중소기획사에서 시작을 했다? 전 절대 못 떴을 거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SM은 미니진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이수만도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수만이 하이브로 찾아간 이유는 전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니진 때문에. 방시혁도 SM을 산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미니진 때문에. 미니진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이 공통 분모가 결국에는 하이브랑 SM을 이어준 거예요. 방시혁 입장에서도 SM이 지금 못 나가는데 어차피 미니지 들어가면 잘 될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4,200억 주고 SM을 살 수 있어? 대박이네 그러면서 갖고 온 거고. 이수만 입장에서도 딴 놈 줄 바에는 미니진한테 줘갖고 어차피 나도 주주인데 나도 주주인데 미니진이 잘 돼갖고 내가 주주로서 배당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이해 상충 관계가 제대로 맞은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BTS는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이브의 골드카우 되겠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메리칸 쪽에서 진짜 막 비틀즈라든가 비틀즈 사실 영국 기업이긴 하지만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뭐 음원 수익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수익을 내게 해주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BTS가 그 정도 반열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래서 BTS가 나중에 활동을 하지 않아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결국에는 하이브의 끝나지 않는 골드카우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이제 해외 유명 레이블도 계속 지속적으로 M&A를 하고 있죠. 하이브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오죠. 얼마 전에 또 힙합 레이블 하나 인수했고 그 전에는 그 아리아나 그란데나 그 저스틴 비버가 있는 그 해외 쪽에 아메리칸 기획사도 하나 인수를 했죠. 거기다가 만약에 SM이 경영권 확보를 했어. SM의 경영권을 확보를 했어 하이브가. 그리고 이수만한테 얘기를 하겠죠. 대신에 당신은 앞으로 라이크 기획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서 오케이 쇼부 저는 개인적으로 쇼부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 이거 쇼부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수만은 급한 입장이고 잘못하면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이브가 그거 다 무마시켜버리고 주주총회 가서 이런 거 갖고서 이제 더 이상 안건 올리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고서 엎어버리고 무슨 카카오 무슨 유상 뭐 배정 중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그냥 엎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나서 그거 공시 띄워버리잖아요. 라이크 기획에서 가져가는 거 수수료 포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하면 영업이익 40% 개선되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뭐 삼자 뭐
유상 그 증자 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고서 그거 없애버리면은 갑자기 그냥 한 몇천억 정도가 단기적으로 손실 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냥 확 보전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이브 입장에서 땡큐지. 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유진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투자금이 한 5%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올해 투자금 계속 늘릴 거고 이제 그러면 한 3%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16만 6천 원의 평단인데 더 이상 여기서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카오가 이기게 되면 SM이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결국. 그럼 평단이 9만 원 초반한테 유상증자를 해야 돼갖고 하이브 입장에서 이제 12만 원 주고 샀으니까 1,000억이 넘는 단기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좀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 갖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재밌는 얘기를 좀 하면서 주식 투자에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